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정말 좋은 PC 사양인데 다른 PC가 있어서 방치를 하시다가 이번에 다시 PC를 사용하시려고 청소를 위해 꾸민걸 PC에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꾸민걸 PC는 PC 청소를 할 때 그냥 단순히 컴프레셔의 강한 바람으로만 청소를 하는 업체가 아니고 전체 분해를 하여 청소를 하는 업체입니다. 오늘 걸린 시간은 약 6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오프라인 매장 20년 차인 꾸민걸 PC는 어떻게 청소를 하고 정비를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민걸 PC에서 보여드리는 이 과정들이 여러분들께 기준이 되어서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고객님께서 가져오신 본체는 화이트 색상입니다. 꾸민걸 PC의 청소 금액은 기본 5만원부터 시작을 하고 반려동물, 쿨러의 개수, 수냉 쿨러, 흡연 PC, 색상 등에서 또 추가금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 전 제가 PC를 한번 켜봐서 먼저 이상이 없는지와 쿨러 소음을 확인을 합니다. 하지만 고객님께서는 집에서는 분명히 모니터 출력이 가능을 했는데 매장에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모니터 출력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는 메모리 3개를 장착하고 계셨고 8기가짜리 2개, 그 다음에 16기가짜리 1개, 총 32기가 구성이었습니다. 마이크론 메모리가 2개였고 삼성 메모리가 1개였는데 메모리를 하나씩 장착을 해서 다행히 부팅이 되었고, 제가 어차피 PC 청소를 하게 되면 모두 분해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메인보드 문제인지 혹은 메모리 쪽 문제인지 제가 클린 테스트를 통해서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청소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님께서 가지고 오신 본체 사진입니다. 자, 화이트 색상이고요. 전면부 베젤은 이제 집에다가 놓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제가 PC 사양에 대해서 대충 기억이 나는 거는 라이젠 5800X3D와 메모리는 32기가, 그 다음에 SSD는 1테라, SK 하이닉스 P31 1테라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는 NGXT 1000W,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는 RX 6900XT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객님 보신 앞에서 한번 PC를 한번 켜보니까 정상적으로 부팅이 안 되고 있어요. 화면 출력이 불가능했습니다. PC 전원은 다 들어오는데 이런 경우는 되게 흔하게 나타나는 원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메모리 쪽 접촉 불량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먼지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지 아니면은 갖고 오시는 길에 충격을 받았거나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거나 단일로 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부팅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다 3개를 이제 다 떼놓고 이제 하나씩 이제 청소 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PC 내부를 한번 보니까 쿨러가 이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쿨러는 이제 딥쿨사의 공랭 쿨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 쪽도 한번 보고 있고요. 이제 먼지 같은 것도 한번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먼지들이 좀 존재하는 것들이 보이고 있고요. 머리카락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차곡차곡 잘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 쪽도 한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를 먼저 탈거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쿨러 쪽도 한번 보고 있는데 이제 아마 지금 여기서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쿨러 방열판 쪽에 아마 먼지가 아마 상당할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보드를 이제 전체적으로 탈거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에 보시게 되면 이제 쿨러들만 남아있죠. 여기 전면부 쿨러에 있는 이런 먼지들도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화이트다 보니까 또 눈에 또 쉽게 띕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스 측면 부분에도 이제 먼지가 차곡차곡 쌓여져 있고, 이 PC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구매하신 지가 3년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메모리 쪽이라든가 메인보드 쪽 불량이라면 이것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3년이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돈이 들어가게 되죠. 메인보드는 보통 무상 기간은 3년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무상 AS 기간은 1년에다가 유통기한 감안해서 1년 6개월까지 보통 해주고, 마이크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좀 종류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지만은 보통은 제품이 생산되는 동안 계속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측면 부분 먼지 확인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부품을 모두 분해를 하였습니다. NGXT 1000W고요. 정말 좋은 부품들 위주로 잘 조립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먼지들이 아주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전면부의 이제 케이스 펜 있는 부분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먼지들이 차곡차곡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케이스 뒷면에도 먼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하단 부분에도 한번 사진을 찍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에 보시면은 측면에 뭔가가 이제 커피라던가 이런 게 뭐 튀지 않았나 한번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오염물질이 좀 묻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를 탈거한 케이스 내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측면 부분에 뭔가 얼룩들이 있죠. 이것도 깨끗하게 깔끔하게 다 닦아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펜을 전체적으로 다 분해를 해서 이제 청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이제 클리닝이 된 펜이고요. 오른쪽에 클리닝 전의 펜입니다.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먼지 같은 거 한번 딱 확연하게 없어졌다라는 거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이런 거는 컴프레셔의 강한 바람으로 불었을 때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 일일이 손으로 긁어내면서 깔끔하게 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뒷면 부분도 제가 지금 이제 클리닝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상단입니다. 케이스 상단 이제 클리닝 완료된 사진이네요. 깔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뒷면에 있는 펜과 이제 뒷면 판도 샤시도 깨끗하게 클리닝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면부도 깔끔하게 다 청소를 하고 나서 재조립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내부도 깔끔하게 다 청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측면 부분도 제가 하드 베이에 있는 것도 다 분해를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청소를 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도 깔끔하게 청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도 완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손이 좀 많이 가게 되죠. 일단은 이제 메인보드 쪽에 장착된 이제 CPU 쿨러 방열판이라던가 CPU 쿨러를 이제 클리닝 하려고 한번 보고 있고요. 이제 쿨러를 이제 탈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방열판 사이사이에 먼지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가 청소하기가 조금 다소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뒷면 부분도 보이시죠? 펜이 두 개이다 보니까 우측으로 봤을 때 1번, 2번 핀 뒷부분에 이렇게 먼지가 소복하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펜까지도 다 분해를 해 놓은 상태고요. 펜도 이렇게 먼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U 있는 부분도 이렇게 써멀 구리스도 이제 제도포를 해줘야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오늘 잘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CPU 쿨러 가이드에도 지금 이렇게 먼지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거는 초기 청소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진짜 컴프레셔의 바람으로 분다 한들 먼지에 대한 얼룩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초음파 세척기로 깔끔하게 한번 날려주고 나머지로 제가 솔로 문질러서 깨끗하게 클리닝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클리닝 전 쿨러 펜의 상태입니다. 뒷면도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청소 후 아주 깔끔하죠. 청소 전 후 이렇게 날개에 있는 먼지들도 제가 하나하나 다 제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 쪽에서도 이렇게 깔끔하게 지금 다 쿨러 가이드 나사 있는 부분이라든가 홈 있는 부분 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제가 깔끔하게 이렇게 메인보드 전반적으로 다 클리닝을 진행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CPU 쿨러 장착 전에 이제 써멀 그리스도 깨끗하게 닦아낸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열판 청소가 끝난 상태입니다. 중간중간에 먼지라던가 이런 거 전혀 보이지가 않고요. 틈새에 있는 먼지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쿨러도 이렇게 봤을 때 약간 너무나도 조금 뉘어져 있어서 이것도 제가 조금 방향을 조금 잡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딥쿨사의 뭐 특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트윈타워형인데 약간 너무나도 각도가 누워져 있어서 뒷면과의 에어플로우를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바로 앞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앞에서 흡기를 하고 뒤로 배기가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뉘어져 있다 그러면 뒤로 배기하는 부분에서 공기의 흐름이 좋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바로 잡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립을 시작합니다. 일단은 SSD를 장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써멀 그리스를 다 닦아냈기 때문에 써멀 그리스를 재도포를 합니다. 써멀 그리스란 CPU와 CPU 쿨러 방열판 사이에 열 전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써멀 그리스의 종류와 도포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CPU의 온도를 대폭 낮출 수가 있어서 전반적인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그리고 또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써멀 그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써멀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아틱사의 MX4 제품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나 어디 가서 써멀 그리스 재도포했다? 그러면 뭐로 했는데 나 MX4로 했어. 오 잘했네. 이런 평을 듣는 써멀 그리스입니다. 이것도 제가 깔끔하게 재도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쿨러를 장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같은 부분도 일단 접촉 불량을 의심했기 때문에 메모리 이제 접촉 부분도 제가 다 클리닝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린 테스트를 위해서 이제 비품 스피커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클린 테스트란 부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만을 가지고 특정 부품의 이상을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좀 필수품이 뭐냐면 바로 비품 스피커입니다. 요즘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지 디버그 레드라고 해서 불빛으로 특정한 부품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시각적으로 알려준다고 보시면 되시고, 비품 스피커는 말 그대로 스피커, 소리로 알려주는 청각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예전에는 케이스에 이제 동봉품으로 많이 들어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다 빠지고 있는 추세고요. 근데 꾸민걸 PC 같은 경우에는 비품 스피커 장착이 가능한 PC라면 무조건 장착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메모리 쪽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 메인보드 제조사라든가 바이오스 제작사에 따라서 약간의 패턴은 다르지만은 뭐 삐삐삐삐삐삐 뭐 삐삐삐삐삐삐 이런 패턴으로 제가 특정 부품의 이상을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국 공통어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정상적인 부팅을 알릴 때는 삑 하고 한 번만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PC가 만약에 켰는데 삑 하고 한 번만 소리가 났다, 그렇게 되면은 PC를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니고 PC 외적인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비품 스피커를 장착을 하였고요. 자, 이 사진 전에 제가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냐면, 일단은 고객님 보시는 앞에서 메모리, 그러니까는 이쪽에 정면으로 봤을 때 메모리 슬롯이 총 4개가 있습니다. 어저께 고객님 앞에서 제가 테스트를 했던 거는 1번 슬롯에다가 메모리를 하나씩 해서 켜봐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혼자서 했을 때는 2번 슬롯에다가도 하나 3번 마찬가지, 4번 마찬가지 해서 정상적으로 다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듀얼 채널이죠. 1, 3, 2, 4를 통해서도 다 정상적으로 들어왔다는 게 확인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보시게 되면은 메모리 3개 다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메모리에 대한 클럭도 한 방에 다 3200으로 잘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쿨러를 여기다 달게 되면, 전면부에 달게 되면은 간섭 때문에 메모리 장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뺐다 꽂았다 해야 되는데 얼마나 또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전면부 쿨러는 빼고 후면부 쿨러 하나만 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다행히도 메인보드 정상,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도 정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이제 메인보드 바이오스의 버전을 확인합니다. 바이오스 버전을 보니까 F16A라고 하는 버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F21이라고 하는 최신 버전이 있었습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그라든가 이슈를 수정,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소 오래되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19년도에 버전으로 쓰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정확하진 않지만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필요한 시점들이 있죠. 일단 특정한 이슈가 있었고, 좀 호환성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 혹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CPU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버전 이상이어야 된다. 이럴 때는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메인보드 바이오스 제작사에서도 현재 PC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굳이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다가 괜히 실패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가게 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PC를 켜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냥 묵묵무답이고 브릭스 상태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면 주변의 지인분께 도움을 요청을 하시거나, 뭐 엄마, 아빠, 할아버지, 삼촌, 할머니 뭐 여쭤보시고, 그래도 없다 그러면 주변 PC 수리점에 가시게 되면 보통 한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면 안전하게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적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명색이 꾸민걸 PC는 PC 업체이기 때문에 그냥 저에게 컴퓨터 그 청소를 맡기신다 하더라도 엔간한 정비는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제가 오늘자 시점으로 해서 최신 버전이 나온 게 있으면 그걸로 다 알아서 업데이트를 해서 출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바이오스 업데이트 중이고요. 22년도 버전이었네요. 고객님께서 사용하고 계셨던 버전은 22년 11월 3일 날 릴리즈된 F16A 버전이었고, 제가 오늘 지금 업데이트하는 버전은 F21, 25년 10월 28일 날 릴리즈된 버전입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죠. 꽤나 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쿨러 방열판의 앞에 있는 팬까지도 조립을 해서 기초 조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일단은 얘네들끼리는 일단 무결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거죠. 무결성이라는, 나 지금 문제 없어요 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는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 파워도 조립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봅니다. 파워를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제 정상이어서 제가 장착을 하게 된 거고, 혹시라도 파워 쪽에 불량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그 모니터 화면이 출력이 안 되는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는 정상이어서 장착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를 장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카드까지 장착을 해서 이제 조립이 완료된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출고를 하진 않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객님의 PC로 들어가서 이제 뭐 SSD라든가 기본적인 안정성 테스트를 또 해드립니다. 그동안 방치를 하고 계셨었고, 또 지금 약 3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특정한 문제라던가 불량 부품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 바로 즉각적인 AS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3년 넘어가게 되면 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SSD에 대한 속도를 먼저 체크를 해봤는데 3 곱하기 4.0 버전으로 알고 있고 P31 1테라짜리인데 지금 리드 속도는 굉장히 괜찮은데 지금 라이트 속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고객님께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이제 손 대지 말라 이렇게 저한테 당부를 하셔가지고 이쪽으로는 제가 손을 안 대고 나중에 뭐 PC 초기화라든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한번 하고 나서 PC 초기화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속도를 체킹했을 때 너무나도 좀 큰 차이를 보인다 그렇게 되면 한번 센터 한번 갔다가 오는 게 좋으실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멀 그리스도 재도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시내 벤치를 통해서 CPU에 한번 부하를 줘서 CPU의 온도 체크와 그 다음에 얘에 맞는 성능의 스코어를 뽑아주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69도 정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CPU에 대한 부하가 지금 현재 100%입니다. 100%이고 69도 정도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컨디션으로 좀 작동이 되고 있는 거고요. CPU 온도가 쿨러가 돌아가고 있는데도 너무 높다 그렇게 되면은 CPU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성능을 낮춰서 온도를 낮추려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로틀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말 그대로 성능 제한을 줘서 온도를 낮추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20분 동안에는 진짜 PC 게임을 할 때 진짜 빠릿빠릿하고 원활하게 잘 되다가 갑자기 20분이 지나게 되면은 좀 더 뭔가가 느려지고 뭐 하게 된다. 그럴 때는 한번 성능 제한 혹은 스로틀링에 걸린 게 아닌가를 한번 의심을 해보시고 CPU의 온도라던가 한번 서멀 그리스의 상태, 쿨러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온도도 굉장히 착한 온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OCCT를 통해서 전반적인 또 테스트라던가 아무튼 모니터링을 한번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머리를 자꾸 만지는 이유가 두통이 아주 진짜 저 멀리서 파도 치듯이 오고 있는데 굉장히 신경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깔끔하게 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CCT랜다 이제 퍼마크를 통해서 이제 그래픽 카드와 파워의 부하를 줘서 혹시라도 고주파감이 나는지 혹은 이제 파워에 불량이 있는지 그래픽 카드에 불량이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아주 정상적으로 아주 잘 스코어도 잘 뽑아주고 잘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꾸민걸 PC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제 PC 청소 과정을 한번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청소 과정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꾸민걸 PC에서 서비스로 해드리는 이제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라든가 여러 가지 정비,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 테스트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게 되면은 이제 고객님께서 그동안 오랫동안 방치를 하셨고, 일단은 이제 앞으로의 이 PC 같은 경우에는 딱 이제 무결성이 확보가 됐으니까 더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점이 없으시리라 생각이 들고, 앞서 지금 보여드린 이 사진처럼 SSD에 대한 속도가 다소 조금 좋지는 못한 부분이 있어요. 라이트 부분에서. 그래서 한번 PC 초기화를 진행을 해보시고, 그래도 속도가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하다 그러면은 무상 SSD SSD 같은 경우는 5년입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한번 센터를 찍고 오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어저께 맡기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부터 해서 깔끔하고 아주 정성스럽게 이렇게 마쳤는데, 아무튼 이 PC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 다 좋은 결실 맺으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무튼 가정 내에서도 늘 행복만이 깃들기를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아무튼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